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 아저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괌을 여행하시는 데 있어서 괌을 여러분들 말씀대로 2괌이다 3괌이다 많게는 6괌 7괌 하면서까지 괌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괌을 방문하셨거나 또는 방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괌의 치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괌의 치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롯이 담은 내용이니까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가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날씨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치안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이 괌이라는 곳이 미국의 영토인 것도 알고 또한 미국이란 나라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다 보니까 혹시 괌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즐거움도 있지만 약간의 걱정도 있는 것 또한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즘 말로 팩트로 좀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고 괌 역시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시는 것처럼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한국이 총기 소지가 안 된다고 해서 살인이라든가 그런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대한민국의 인구 10,000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인 제주도가 3년 평균 510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게 전체 범죄가 510이라는 게 아니라 10,000명당 일어나는 범죄 건수예요. 그 뒤로 광주, 부산, 강원, 경기 남부, 서울, 대구 순으로 인구 밀도 높은 대도시가 상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대 강력 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괌의 강력 범죄 발생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의 타이틀은 괌의 범죄율이 올랐는가 내렸는가 있고 보도의 주제는 괌 경찰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범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2018년 시민중심 보고서 CCR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CCR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경우 2015년에 8건이 있었던 게 2016년에 3건으로 줄었고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4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된 강간사건의 수도 2015년에 괌 경찰국은 160건을 보고했으나 2017년에는 32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61건으로 증가했다. 대략적인 수치만 봐도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미국의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는 같은 미국이지만 괌하고는 좀 전혀 다른 그런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미국 본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뉴스처럼 매일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나라, 그 어느 나라나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범죄자는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건, 사고들이 이슈가 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의 통계를 보신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다 보면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괌의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놓고서 약간 이야기가 지루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기 소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어떤 일정한 조건만 맞춘다면 누구나 총기를 구입하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 총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해서 위협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반대로 총기를 이용해서 남을 위협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총기를 소유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한국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돈이 될 만한 거를 좀 훔쳐서 도망가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깨서 집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도둑은 준비해간 흉기나 또는 그 집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도둑은 특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반항을 하거나 또는 주인이 본인의 얼굴을 봐서 본인의 신분이 들통날 것 같아서
흉기를 만약에 휘두르게 되면 이제 특수 강도에서 살인 미수 또는 더 나아가서 살인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좀도둑에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총기 소지가 가능한 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도둑이 들었는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둑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돈 몇 푼 훔치러 들어왔다가 주인이 갖고 있는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총기에 관한 인식도 커요. 미국 수정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모든 국민은 무장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장이라는 게 내가 누구를 해하려고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무장인 거예요. 괌이라는 곳이 총기 소유가 가능해서 좀 무섭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필리핀 같은 나라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총기 소지가 허가될 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을 쫙 뒤져보시면 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뉴스는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미 연방 형사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범죄 당시 심리 상태는 범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술을 마셨거나 또는 어떤 마약을 했다든가 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자의 형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이고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형량은 그 범죄자가 지은 범죄 내용만 갖고 형량을 확정짓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로 누군가에게 어떤 범죄를 했을 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정상 참작도 없고 범죄자의 심신미약이든 심리상태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이상 막 이렇게 선고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강력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괌에서 가장 쉽게 많이 당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렌트카를 부수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고 이런 류의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또한 물놀이를 하는 동안 소지품이라든가 해변에 놓아놓은 물건들을 훔쳐가는 그런 절도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꼭 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어디를 가셔도 이런 종류의 도난 사건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짧게 얼마 전에 있었던 실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여성분 두 분이 여행을 왔어요. 작년 연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렌트카를 몰고 남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해변에 잠깐 머물렀어요. 저는 사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도로에서도 보이는 그런 오픈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해변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고 아름답기는 한데 이 두 아가씨가 그 해변에다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좀 사진을 찍고 놀았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현지 남자애들이 좀 접근을 해서 사진도 좀 같이 찍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 피해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 동안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지품을 갖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해외여행을 하고 낯선 곳인데 거기에서 낯선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좀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쉽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전직 소방관과 그 동네 사는 분이 오셔갖고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범인은 못 잡았죠. 결론은 500불이 넘는 현금하고 한국 돈 20만원 그리고 여권까지 잊어먹는 그런 도난 사건이 발생됐던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요. 차량 도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좀 외진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더라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주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카 자체가 썬팅이 약하거나 아니면 안 돼 있는 차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쪽에 보이는 곳에 가방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좀 귀중품들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를 떠나실 때는 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차라리 트렁크에 넣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소지품을 최대한으로 안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지품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그만 비닐백이나 드라이백에 넣어두셔서 내가 찾기 쉬운 곳, 그곳에 모래를 좀
지금 파고 넣어두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가능하시면 누군가 지키거나 또는 안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괌의 치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괌을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보다 바르고 빠른 괌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